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요, 공개된 자리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, 억압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었습니다. 이 싸움이 이제 선거제 얘기로 옮겨붙어서요,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 아니냐, 이 논쟁으로 번졌습니다.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까지 지금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, 그냥 과거로의 퇴행,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? 말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. 현실의 엄혹함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.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?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.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. 화면에서 2년 전 이재명 대표 말은 이랬어요. 위성정당은 기상천외한 편법이다. 근데 어제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,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. 그냥 습관성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, 굉장히 뭐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더 힘든 그런 정도고, 그런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건데,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때 뭐라고 그랬죠?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. 이런 발언을 한 분입니다. 근데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, 승부에 있어서 그런 그 평화주의자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,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그 정치 지도자로서 철학적, 논리적 일관성조차도 지금 없고, 그때 따라서 그냥 주판화를 튕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그 불체포 특권 포기 때도 당시에 말 바꾸기 논란이 좀 있었고,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제 위성정당 예전에는 편법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막상 선거가 닥치고 선거제 얘기, 당 내에서도 본인 비판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, 소정석 국장님, 네. 이게 비명계 김종민 의원 혹은 김부겸 전 총리까지 나서서 거꾸로 가는 선거제 민주당에 막아야 된다,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?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몇 가지 워딩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. 현실 정치의 어떤 엄혹함 이런 얘기를 하고, 현재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이 안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고, 또 선거는 결과에 이겨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, 이런 최근에 메시지를 낸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병립형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상당 부분 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른바 준연동형제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지난 대선 전에도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준연동형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이른바 정치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그런 어젠다로서 이 준연동제를 도입을 민주당 쪽에서 주도적으로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,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현실에서의 문제, 선거에서의 유불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병립형으로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비례를 나눠버리는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, 이것은 현재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나 비명계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가져왔던, 민주당으로 상징됐던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체성, 이것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니냐.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구도상으로 비명과 친명이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지만, 그런 걸 떠나서도 원론적인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,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
금방 바꾸고 또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냈지 않습니까? 그러게 오랜만입니다. 그런데도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정치적인 셈법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가는 길이 이게 과거의 민주당과 너무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의 상당한 지금 문제 제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. 비명계 반발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상의 총선 공약 파기 아니냐. 이재명 대표의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선거제를 둘러싸고 명락대전 다시 불붙은 것 외에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야당은 참담합니다.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.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. 실제로 왜 그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까?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그것도 같은 당에 있는 동지로서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왜 그 재판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.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. 그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?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. 아마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저 때 당내 경선 때 다 대장동 의혹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불거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박원석 의원님 여기 보면 김남국 의원이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저격하자마자 작심 비판하자마자 반성문을 써야 할 뿐이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흐름도 선거전 비슷한 겁니까? 글쎄요,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, 이제 전직 총리로서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의 문제, 그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성찰을 해야 될 대목하고 또 당의 원로이자 전직 당대표로서 지금 민주당의 방향이나 또 민주당의 지금 리더십이 잘못 행사되고 있는 거에 대한 고언을 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죠. 두 가지를 굳이 연동시켜서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. 그리고 저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동료의식이 없다.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보여요. 그러니까 당의 원로고 전 당대표를 지내신 분의 고언을 마치 정적이 현재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듯 받아들이는 분들이 동료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예. 아니 당의 원로이자 전직 당대표로서 저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?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분이 상임고문이에요. 당에. 전직 당대표들은 다 상임고문이거든요. 상임고문으로서 저만한 얘기를 왜 못합니까? 저거를 어쨌든 입에 쓴 약으로 대신 몸에 좋은 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도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은 그런 도량이 너무 없어요. 저는 그 점을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등판했기 때문에 여러 파일험들 얘기를 해봤습니다.